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민혜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다 보면 배아의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착상이 잘 안 되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똑같이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들을 찬찬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착상이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이 시험관하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한방 치료들이 개선을 해 주어야지 임신 착상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다 보면 나이가 많아서 착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임신에서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이 나이가 비교적 어림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험관 실패에서 나이가 모든 요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시험관 시술 시에 배아의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착상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착상은 되는데 수치까지만 보이고 아기집을 보지 못한다든지 혹은 착상이 되고 난 이후에 착상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유산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배아의 상태가 비교적 좋음에도 임신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제가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여쭈어 보는 것이 시험관하기 시술의 빈도라든지 혹은 마지막 시험관하기 시술로부터 그 앞에 시험관하기 시술들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붙어서 진행이 되었는지, 또 우리 난자를 채취하는 난자의 채취 개수, 또 난자의 채취 기수에 비례한 수정 배아의 개수, 또 배아가 3일 배아였는지 5일 배아였는지 이런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배아가 비교적 좋았다고 하는데도 이 착상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착상 유지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난소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될지 혹은 자궁의 착상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난자의 채취 개수가 10개 이상, 또 수정된 배아의 개수도 많은 편이고, 특히 냉동 배아가 충분히 나오는 상태, 냉동 배아의 개수가 4개 이상을 얻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배아의 분할 속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자궁의 착상 타이밍, 자궁의 착상력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은 착상력이 좋은 시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궁이 열리는 시기, 이 타이밍들이 시술 과정에서 이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자궁 착상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에는 배아가 착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배아가 이식이 될 때 자궁도 열려 주어야 되는데 배아가 이식이 되었는데 자궁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거나 혹은 배아가 이식됐는데 자궁이 열리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다거나 이렇게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런 자궁의 착상 타이밍은 시술이 아니라 과배란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리 주기 때마다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특히 배아가 나쁘지 않고 특히나 배아의 개수가 좋은 편이고 분할 속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한다면 착상이 비록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자궁 착상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개선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임신으로 갈 확률이 높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신선 배아 이식이라든지 혹은 냉동 배아 이식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몸 만들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궁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착상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다음번 알려드리는 사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사례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시험관하기 실수를 하고 계시는 이 착상이 반복 실패하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사례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난자의 채취 개수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고 수정된 배아가 작다 보니 이 신선 배아나 혹은 3일 냉동 배아로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체로 38세 이상 이 난소 기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쪽 그 두 번째 사례에 많이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자의 채취 개수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수정된 배아의 개수도 조금 적고 또 냉동 배아도 그렇게 많지 않거나 혹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는 배아가 채취되는 개수가 물론 적었지만 이 단일 배아 상태는 상급이나 최상급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아가 상급 혹은 최상급이다 혹은 분할 속도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식하기 전 배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식 이후에 배아의 분할 속도를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난자의 채취 개수가 이 배아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처럼 난자의 채취 개수가 조금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배아의 질을 무조건 좋다라고 장담하거나 혹은 이식 이후에 배아의 분할 속도가 두 번째 사례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반응도가 아무래도 첫 번째 사례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 난자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난자의 채취 개수 자체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 냉동 배아의 개수도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냉동 배아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대체로 신선 배아 단계에서 바로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배란 이후에 바로 신선 배아 이식 이런 식으로 시술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이 자궁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이 배아의 상태가 난자는 물론 작게 나왔지만 배아의 상태가 신선 배아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착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배아의 질이 좋은데도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례처럼 자궁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 또 두 번째 사례처럼 난자의 질과 자궁 타이밍을 함께 개선해야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착상은 되는데 이 착상 유지에서 계속 실패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아예 착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착상은 되는데 착상의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상의 유지나 혹은 유산의 방지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의 배란 과정, 또 수정 과정, 수정의 개수, 배아의 분할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관하기 실패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시술 과정이 어땠는지 찬찬히 이 시술 과정을 복기를 해보다 보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방치료에서 착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자궁 혹은 난소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을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상에 필요한 이런 유기적인 타이밍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의 경우 환자분들마다 시술까지 남은 기간들이 모두 다 다른 경우들이 많고 특히 고령 임신, 난소기능 저하를 가지신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한 시간대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촉박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이 경우에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최대한 빠르게 난자질을 개선하면서 착상을 위한 자궁 타이밍을 맞추어가는 치료들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시험관하기 시술의 경우 부부 모두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주변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